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에 대한 3가지 진심은 무엇일지 그 진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꽃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1번, 9번, 2번, 8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3가지 진심,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비교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3 of Wands.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 여러분들 짝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사람, 그리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거기다가 말하는 게 굉장히 예쁘고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흐뭇하게 미소가 나올 만큼 굉장히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래요. 근데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대하는 어떤 요인이 지금 좀 불편함을 유발했던 어떤 요인들이 좀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기에는 언감생심, 본인 스스로가 용기가 안 난다거나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 사람만의 샤이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거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멀어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좀 마음이 날아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원래의 근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얘기를 걸었을 때, 말을 걸었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심이 좀 있다거나 이 사람 자체의 어떤 성격이 혹은 여러분들이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쑥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야 원참네. 자, 이거 이 사람 감정을 좀 봐야 되겠어요.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네. 여봐. 이 카드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홀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지금 이렇게 좀 꽂혀 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나는 짜릿해.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나는 좋아. 이런 생각. 이거는 약간 전형적인 짝사랑 같은 어떤 감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 사람 성격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곱씹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약간 오해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선이라든가 이 속마음의 어떤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거리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리감은 있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황홀하고 좋고 순수한 마음 그대로 나는 네가 땡기는 것 같아. 너에게 마음이 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좀 볼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데스카드 나오고 나이트 오브 완즈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지금 뭔가 한 번의 단절은 좀 있었던 관계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좀 멀어진 인연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나이트 오브 완즈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뭔가 계획형이라든가 안정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인 어떤 스타일이라서 나에게 생뚱맞은 어떤 행동들을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했던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핸드맨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좀 내로라물같이 약간 겉으로는 나에게 약간 좋아한다는 티를 내면서 속으로는 이게 속으로는 나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티가 안 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의 감정이 뭔지 모르는, 헷갈리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볼까요? 그봐. 크러쉬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야, 이 짝사랑이 시작인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일단 옆에다 두고 일단 판단을 하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요. 어쩌면 이거는 제너럴해서 반대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약간 짝사랑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채는 거예요. 눈치는 채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감정의 흐름 안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흐름, 그게 이 사람에게는 괴리감으로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황홀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이전하고는 다른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사람 움직이질 않네. 어디를 튈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 시작인 건가? 짝사랑의 시작인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알고 고마워하고 그거를 굉장히 황홀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감정에 대해서 약간 이게 네가 싫지는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감정을 갖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짝사랑을 한다거나 지금 멀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분 사이에 좀 불편한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긴 좋아. 근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낼 만큼 이 성격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내향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약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데 뭔가 일방적인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곱씹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 굉장히 약간 강단 있고 단단한 그런 모습.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외적으로 본다거나 성격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스윗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때로는 약간 말도 되게 전형적인 이성적인 스타일, 극티 같이 하기도 하고 말이 많지도 않고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가치관대로 하고 때로는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저기까지 가갖고 밥 먹자.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약간 꽂히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이성적인 티로 여러분들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자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때로는 굉장히 센스가 있어서 유쾌한 면도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자기만의 어떤 그 기준치가 명료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지 못하는 사람, 이 선천적으로 좀 투박한 사람, 선천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라고 스스로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더 풀카드가 나와 있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면이 있지만 너에게는 되게 센스를 발휘해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네가 그거를 듣고 웃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대로 봐주는 게 아니고 나의 유머러스한 어떤 면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미숙한 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자기가 숨겨져 있는 어떤 재치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 아이 같은 어떤 천진난만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절대 이 사람이 양보할 수 없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엠프레스 카드. 이 사람이 그거예요. 멀티가 안 돼.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금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고생하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 있잖아요. 굳건한 마음. 아, 내가 마음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고생길을 사서 가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것들. 이게 이 사람은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4개의 컵 카드가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금전적인 요인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 안에서 본인이 누려야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 장거리를 이렇게 만나갖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이어지는 거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봤었던 장거리 선호하지 않고 고생길로 약간 저벅저벅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 문제 안에서 금전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연애를 우선시하는 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관심사는 본인의 안락함과 그리고 여유로움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연애가 들어있어야지 연애가 우선이 되고 그 뒤에 뭐 안락함에 따라간다거나 이거는 이 사람이 허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3가지 진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되게 좋게는 보고 있는데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과 거리감이 있는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첫 번째 진심과 두 번째 진심, 세 번째 진심 이 크기별로 보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 가장 큰 진심이죠. 마음속에 러버스 카드 나오네. 여러분들 좋게 보는 게 분명한 게요. 이 러버스 카드는 여러분들에 대한 흑심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이 보면 설레임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이런 느낌이에요. 가장 많은 큰 마음이잖아요. 진심, 첫 번째 진심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기는 해.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 그러면 이 첫 번째 진심 안에서 우리 컬러 카드로 보조 카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아, 바이올렛 카드가 나오네요. 바이올렛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있고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잘해보고 싶고 여러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 조금 특이해요. 왜 불안감을 느끼는지? 나랑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뭔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약간 그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들을 다 타진해서 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랑 완전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당기고 설레이고 특히 약간 육체적으로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워딩이라든가 행동 그리고 말하는 어떤 모습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진대요. 특히 약간 웃는 모습을 보면 상쾌함을 느낄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하고는 나랑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싸움이라든가 의견 다툼 이런 게 있으면 관계가 과연 괜찮아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진심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갖는 두 번째 진심. 근데 여기서도 데블 카드가 나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싶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던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는 어떤 지배욕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둘 간의 스킨십이 오갔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의 어떤 스킨십도 이 사람이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속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내가 지배하고 싶다. 내 손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핸들링하고 싶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마치 게임을 하듯이 약간 계속 곱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과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 과연 결혼이라는 것들이 그려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감정이 깊게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는 결혼할 만한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혹은 롱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수의 경우 나이가 진짜 있으신 분이다 아니면 결혼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자기 결혼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이 관계에 어떤 결격 사유를 제공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핫기즈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고민은 아주 진득한 큰 고민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가볍게 볼 만한 어떤 고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심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진심은 퀸 오브 컵스.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빨리 무언가를 진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내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갈 수 있는지도 좀 타진을 해보셔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기싸움이 있을지 없을지 약간 이것도 이 사람은 조심해 봐야 되고 좀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스타일인 건 분명해요. 자기만의 가치관이 명료하고 현실적인 평화주의자 이런 성향에 가깝거든요. 한번 결정을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무언가를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런 답을 찾으면 무조건 이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황소자리, 이 현실주의자, 영어로 보면 I have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질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이행하리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천칭자리. 천칭자리가 관계에 있어서 균형감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약간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이나 뭔가 마음속에 어떤 균형감이 깨지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는 다르게 감정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유쾌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이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퀸 오브 컵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약간 따뜻하고 부드럽고 약간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나 스스로가 약간 녹아내린다라는 느낌을 이 사람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더 조심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고 지금 당장 이 관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씩 타진해가면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느리고 정적으로 이 관계를 해석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봐 레드카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심은 불안감이 녹아내려가 있고 두 번째 진심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감이 녹아내려져 있고 세 번째 진심 안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과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당겨짐 이것 때문에 네가 좋아 라는 것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대신 이 사람 자체가 좀 느린 듯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보고 타진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는 쪽으로 뭔가 관계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가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한번 이 사람은 빠져들게 되면 굉장히 깊게 빠져들 수 있는 경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진중하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거를 잘 번복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빠져들고 있다 이런 느낌은 거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원망한다거나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실 1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당기고 싶은데 좀 뭔가 잘못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조금 더 지배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느낌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빠져들고 싶으나 빠져들고 있으나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좀 맞는 것일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진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보다도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가고자 하는 어떤 타진하는 이 사람만의 마음이 좀 지배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깊게 들어가면 막 한없이 깊게 빠져드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거를 잘 번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좋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남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혼자서 바라는 게 무엇일지 여기서도 보면 세븐 오브 펄스가 나와요. 7개의 진주를 앞에다 각각 다른 컬러의 진주를 앞에다 두고 이너가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7개의 진주를 놓고 봤을 때 불만족스러운 어떤 느낌을 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네가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다 일일이 알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지금은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확장성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타진하고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이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휘둘리기보다는 오로지 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바라는 이 관계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제가 보너스 카드를 통해서 남겨드릴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실지. 렛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내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의 높은 기대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전전긍긍한 어떠한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내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줄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도 줄어나갈 것이다. 혹여나 둘 사이에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이 관계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거다라고 수호천사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는 놓을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앞으로도 느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엄청 느리거든. 진중한 모습은 있어도 너무 느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여러분들의 어떤 예민함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건지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들, 좀 판단들 저는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갖고 있는 3가지 진심은 무엇일지 그러한 진심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이 명확한 3가지에 대해서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러프하게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뭔가 불안함과 미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곱씹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이걸로 봐서는 이 관계가 지금 순탄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혼돈과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스탠스, 본인의 상황 속에서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었고 다시 되돌린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상황을 번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미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마음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중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 결과물,
이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어떤 선택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미련은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양가 감정,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마음은 있는데 확신은 없는 거예요. 미련은 있지만 상황상 내가 다가갈 수는 없다. 이런 느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애초부터 뭔가 헤어진 관계라기보다는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든가 시작도 못 해본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관계를 불안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종결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어떤 지점이라든가 이런 명확한 무언가가 이 사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한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상황과 이런 거를 믹스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로지 이 관계만 생각을 하기에는 주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서로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가 결격 사유들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다. 여러분들과 나는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약간 소심함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속의 감정은 어떤지 한번 더불어서 보도록 할게요. 감정은 이게 노 시그널 나오는 거 보면 이 이전과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전폭적으로 가지 못할 정도로 좀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떠한 이 여지가 없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관계를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그렇게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도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은 뭔가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마음속에 혼돈은 있거든요. 미련이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혼돈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지가 조금 약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람에게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그냥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너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한다라는 거죠.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분명 약간 속으로는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과 본인과의 관계 안에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너와 내가 생각의 결이 다르고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내가 어느 방향성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스나 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가느냐, 놓느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수용해서 이 관계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놔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끝이야 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 이게 정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자존심 상함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 예스냐 노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거냐, 아니면 신경 쓰이는 무언가를 내가 완전히 약간 끝내고 이 관계를 나만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게 정확한 감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끌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아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졌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다거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순간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한계치에 왔어. 너와 나는 결이 달라.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밀어붙이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좀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한때의 감정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내가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관계를 놓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성격이 조금 더 아싸라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명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좀 소심하고 불안형이고
좀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은요, 늘상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느낌은 있네요. 아,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마음으로 아직은 미련과 감정들이 남아있는 거는 맞거든요. 이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본인이 이 관계의 어떤 소심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보다는 네가 내 마음에 들어왔었다. 너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너의 외모가 나에게는 마음에 들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약간 성적인 어떤 끌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랬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좋은 모습만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설레임이라든가 자기에 대해서 막 보면 막 끌리고 약간 이런 이성적인 어떤 흑심 이성적인 어떤 설레임 이런 거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자기를 보면 자기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설레이고 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고 본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욕심이네. 본인은 이렇게 뭐 두려워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기는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매력적으로 봐주기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욕심인가? 욕심이기도 하고 좀 워낙 좀 애기 같다거나 아니면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진다거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격사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면이 안 쓰는 무언가가 있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본인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굉장히 약간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이 막 이렇게 환경적으로 본인에게 압박감이 많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오면 하염없이 약간 숨는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노출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성향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뭔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오면 숨고 그리고 곱씹고 나 혼자만에 있는 공간 안에 막 들어가고 약간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어떤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순 없다. 나의 아픔까지 내가 너에게 다 공유할 수 없다. 내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거를 힘들고 어렵다라고 너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 사람 생각보다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자존심이 엄청 세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장점만 여러분들이 봐주기를 바라잖아요. 나의 어떤 좋은 모습에 여러분들이 설레임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나의 안 좋은 모습까지 네가 이렇게 들춰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단점, 부정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를 이 사람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나의 어떤 부정적인 치부를 네가 일일이 다 알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 문제 안에서 금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내가 뭐 직장 내에서 뭐 직장 상사로부터 쿠사리를 먹었다. 약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별로 바라진 않는다. 자기가 되게 힘없는 사람, 그리고 좀 뭔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되게 이 측은지심이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봐주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강인한 모습, 그리고 멋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 예쁜 모습, 환한 모습, 이 밝은 모습만 보여지기를 바라고 이 부정적인 모습은 다 감춰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느낌은 있는데 본인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라든가 힘든 상황이 오면 좀 숨어버린다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연락이 조금 준다거나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3가지 진심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큰 진심, 첫 번째 진심은 에이트 오브 코인. 이 사람에게 현실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 안에서 이 에이트 오브 코인 나오는 거 보면 현실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인디고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에게는 좀 마음고생할 수 있는 일, 지금 마음대로 약간 뜻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든가 현실 안에서 힘들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관계가 진전이 되면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너 지금 무슨 일 있는지 얘기해줘. 내가 그 정도도 안 돼. 라고 하지만 그거를 꾸역꾸역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 네가 그거를 알아봤자 해결해 줄 수 없고 오로지 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굳이 걱정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네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고 가겠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실 안에서 자기가 약간의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원활하게 간다거나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만 현실 안에서 나의 일상이 나에게도 좀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양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일부는 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네가 좋아. 정말로 너에 대한 열정과 마음은 여전히 있어 라는 생각. 그래서 현실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마음 볼게요. 두 번째 진심은 체리엇 카드. 여기서도 이제 양가 감정이 나오죠. 이건 기회 카드예요. 이 사람이 뭔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과 나의 어떤 결이 굉장히 다르고 환경적인 어떤 다름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페이지 오브 코인은 앞으로의 관계 안에서 확장성을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고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은 주변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해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력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과 마음속에 양가 감정이 있지만 본인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전과 다른 어떤 흐름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반복되는 어떤 패턴 안에서 어떤 변화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어떤 흐름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와서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려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어떤 행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본인이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본인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심을 한번 볼게요. 매지션 카드. 그리고 보조 카드, 클럽 카드. 근데 이거는 보조 카드를 조금 더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 번째 카드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 매지션 카드가 나온다. 만약에 지금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의 직업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라든가 말하는 직업이라든가 보여지는 직군에 있다거나 예술이라든가 체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술 쪽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가 분명히 이런 일에 대해서 능통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능통하게 가져가고 여러분들과 능통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그린 카드, 라이트 옐로우 카드, 브라운 카드 이거의 어떤 뉘앙스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본인의 마음 안이
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놓기보다는 마음속에 본인이 분명히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생기고 그런 흐름 속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로맨티스트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나 뭔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오픈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좋은 모습만 바라보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치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양가 감정으로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는 맞다. 하지만 이전의 흐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흐름이어야지 본인이 가능하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불안한 어떤 흐름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 쪽이라든가 직업군이라든가 활발하게 다녀야 되는 어떤 말을 하는 직업이라든가 보여지는 직업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구로라도 지내서 어떠한 관계의 접점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약간 꾸역꾸역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이냐. 데스카드가 나와요. 데스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존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호하게 나에게 명확한 지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좀 끊어졌다, 멀어졌다,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고 180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바라고 있는 이 관계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대방보다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아이고 오랜만에 등장하셨습니다. 옆집 천사님, SQNJS, 니네 천사님에게 물어봐. 나 몰라. 그냥 점심 먹고 구경하러 온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천사님에게 물어보니 within the next few weeks 나옵니다. 다음 몇 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 다음 몇 주 안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이 넘어야 된다라는 식이죠. 하지만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몇 주 안에 어떤 기회가 있다거나 어떤 이벤트가 생긴다거나 서로 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접점이 생긴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라고 한다면 잠깐 홀딩해봐. 타이밍이 올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들,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3가지 진심 무엇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마음을 먼저 러프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생각하는 마음은 더풀 카드,
와,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조급함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에게 장난치고 싶고, 농담하고 싶고, 툭툭 건드려보고 싶고, 약간 그게 너무 재밌고 좋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농담을 던졌던 어떤 순간이라든가,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즐겼던 어떤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죠. 가볍게 티타임을 갖는다거나, 서로 간의 티키타카의 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던 그 순간,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이라든가 이번 주 이내에 이 사람과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막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조급함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여러분들하고 막 빨리 그 순간에 가지고 싶다. 재밌게 보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설레이는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썸이라든가 혹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흐름 속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거나 자기의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피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어.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는데 나한테도 이러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가?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건가? 내가 잘해줘서 그러는 건가? 원래 사람이 매너가 좋아서 이러는 건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상대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바람둥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이 사람을 받아준다면 이 관계가 원활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이 막 정신없이 치고 들어온다거나 상대방의 솔직한 감정 표현에 여러분들은 내심 좋기는 한데 뭔가 그 안에서 혹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감정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원웨이. 이거는 일방통행이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좋은 거야. 직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든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던 내가 좋으면 나는 직진하고 가는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런 가운데서 네가 좋으면은 우리의 관계가 잘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싫다라고 하면 그때 포기하면 돼. 나는 일단 직진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꽂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과부하?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맞나?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 좀 의심되는데 이게 진짜 진심일까? 가벼운 마음일까? 약간 이런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의 방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움직여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필해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뭐가 들어온다거나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진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당황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 속도가 맞나 아니면 이 방식이 맞나 약간 그렇게 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이 약간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이게 엠퍼러 카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 다 갖고 싶네. 여기 보면 엠퍼러 카드는 이건 배우자 카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절충하면서 본인이 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기만의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사람이라는 어떠한 모습. 거기다가 데블 카드가 나오면 뭔가 이 사람의 성적인 매력 그리고 이 성적인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섹시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 이렇게 딱 뒤를 봤는데 이렇게 목에서 내려오는 그 힘줄이라든가 이 팔의 어떤 전완근 그리고 뭐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라인 보여지는 라인이 상대방이 섹시하게 느끼게끔 하는 것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섹시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든든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한결같고, 그리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현재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난 네가 좋아. 너를 생각하면 재밌어. 너를 놀리고 싶어. 너와의 어떤 농담의 케미를 좀 나눠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진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진중하고, 그리고 깊이 있고, 책임감 강하고,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약간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처음의 모습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이런 느낌.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계 속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환경적인 제약이라든가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는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싸움이 있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대요.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된다. 내가 무조건 다 들어줄 순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바빠.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쁜데 환경적으로 막 출장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그 출장이 많은 거는 회사의 요청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너무 바쁘고 너무 회사 출장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직하면 안 돼? 그만두면 안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야?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지친대요. 자기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 자기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 가정 환경에 대해서 트집 잡는 거. 야, 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해가지고 네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성격을 타고난 거구나. 이거 이 사람 못 참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어떤 바운더리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다툴 때, 이런 거를 가지고 바꿔주길 바랄 때 이 사람은요. 절대 양보 못합니다. 싸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3가지 진심, 우리 크기별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거를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갖고 있는 진심은 세븐 오브 컵스 카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 여기에 우리 칼라 카드로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불안감. 아직은 이 관계 속에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네요. 세븐 오브 컵 카드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든가 기대치라든가 여러분들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건 맞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굉장히 멋들어진 사람,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보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 속에 좀 현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지 않아서 스스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멋있어 보이는 모습, 괜찮은 모습, 그리고 신뢰감이 있는 모습, 섹시해 보이는 모습, 이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본인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또 싫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좋으나 마음의 내면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극도의 어떤 불안감, 여러분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 나의 기대치를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불안감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큰 진심은 템퍼런스 카드.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불안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마음에 불안감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우리 보조 카드 더 뽑아볼게요. 포커 카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부드러운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 근데 이미 절제하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뭐 서로에 대한 어떤 단점으로 이렇게 가서 갑작스럽게 관계가 약간 깨진다거나 서로에 대한 오해가 증폭이 돼서 욱하는 어떤 흐름들이 생길까봐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안에서 충돌이 생길까봐 대화를 하다가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끊어져서 다르다라는 어떤 느낌 때문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좋게 봐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거를 지적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싸움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봐주고 한쪽으로 약간 잘한다 약간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끊임없는 어떤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까봐 겁나는 느낌이 일상생활 안에서 녹아내려져 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불안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잔잔하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은 페이지 오브 컵스. 어쩌면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가 동등하게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서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늘어날까봐 겁나는 느낌이 있네요. 뭐 늘어나면 어때? 들어주면 되지. 좋아하는데 뭐 그게 뭐 결격사유가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거를 못 참을까봐. 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정도가 좀 지나쳐서 내가 못 참게 될까봐.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전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 관계 안에서 이 평등함이 무너지면 어느 한쪽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선입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세 번째 진심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 오브 코인.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어 하거든요. 아직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어 해요. 여기서도 이제 브라운 카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기회를 잡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장성 있게 알려면 여러분들의 정보력을 조금 더 알아가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약간 이런 기타 등등을 이 사람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좀 조심스럽고 서로 간의 균형감을 맞춰나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속도를 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잔잔하게 서로 간에 약간 퇴비같이 약간 토양에 영양분을 주는 퇴비같이 서로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균형감을 맞추고 싶어하는 이 사람만의 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진심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본인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노출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어떤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까봐 생기는 어떤 걱정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 사람이 되게 잘 이행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욱할까봐 그런 걱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확장성 있게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맞춰나가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올수록 균형감이 맞아주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아요. 자존심이 세다라기보다는 자존감이 조금 다소 낮아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남몰래 남들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바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도 보면 나이트 오브 펄 나옵니다. 이 카드랑 똑같은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진주를 들고 굉장히 본인이 여러분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이 진중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잘 갈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소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제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깊이 있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던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조금 정적인 흐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 느리고 진중함이, 자기 나름대로는 진중함이 조금 위에서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원래 고민이 많고 원래 진중하고 원래 깊이 있는 사람이라서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바라는 이 관계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딱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호천사님은 The situation will improve.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갸우뚱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고민은 사실 사그라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어떤 우구심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관계가 신뢰감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찰떡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에 있는 상황들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느긋한 마음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9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명확한 3가지 진심 무엇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사람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러프하게 보도록 할게요. 마음과 감정 상태. 뭔가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요인 때문에 지금 서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어떤 느낌, 그게 내 잘못이야 라는 그런 느낌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그럴 거거든요. 약간 굉장히 약간 단순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밀당을 하고 있는 어떤 썸 단계인데 주변에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어.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가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게 뭐 극복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거나 서로 간에 어떤 언쟁이라든가 누군가 서운함을 약간 토로하는 그런 일 사이에서 끼어드는 누군가 혹은 제3자, 남사친, 여사친 혹은 약간 일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다툼이 있다거나 약간 그랬는데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계속 생기고 우리의 관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약간 스스로가 피폐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피곤해하는 상태가 지금일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썸이든 아니면 이 관계가 좀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상태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게 끝난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진짜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한계치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이 사람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추억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을 때는 너무 좋았고, 만날 때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결격사유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현실적으로 놔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왜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뜻대로 되면 이 세상이 모두가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서 누군가를 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해악을 끼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감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참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닌 거 알아.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알아. 하지만 90%는 낫다라고 하더라도 왜 10%는 안 나시는 거야? 이게 정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에 대한 감정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버터플라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직까지도 뭔가 샘솟고 있는 감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내가 좀 해볼까? 너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약간 팔딱거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질간질한 마음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 이런 나비가 이렇게 막 날갯짓 하면서 날아가면 어때요? 약간 가볍고 살랑살랑한 그런 느낌 있죠?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기싸움을 하고 약간 밀당을 하고 이런 느낌이지만,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라든가 이런 마음은 아직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로 봐서 약간 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설레이고 약간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관계가 좀 어그러졌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버거운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직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설레임, 두근거림은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있네. 하트레이더 나오잖아요. 사실 이 사람만 보여.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요. 이 사람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약간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막 억제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는 하나, 사실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하트레이더 떴어.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너는 레이더 안에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심장의 어떤 레이더 안에 네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있고, 이 사람은 두근두근 설레이는 그런 감정이 있고, 서로 간에 약간 그게 있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약간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지배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여러분들이 나만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나만 보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소유욕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이 지배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본인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겠구나. 맞춰갈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마음으로 봐주기를 바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 사람은 나보다 낫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 이성들보다 네가 낫지 라는 그런 모습.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를 봐도 관심이 가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막 소유하고 싶고 막 미치겠고 막 몸이 막 찌끈찌끈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약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되게 관심 가는 사람, 신경이 계속 쓰이는 사람,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막 되게 로맨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구속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은근한 지배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완전히 관계가 쉽지 않게 끝나는 거.
이 사람은 사실 어떤 다툼 과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불확실성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어필을 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만의 이거 세 개의 소드가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트라우마.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혼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흐름에서 약간 가다가 누군가가 약간 바람을 피웠다거나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오해로 관계가 오그러져서 서로에 대한 어떤 다툼이 커지고 그게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까지 치달았다거나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어떤 관여 이런 것들이 다툼이 되고 결국엔 서로에 대한 어떤 상처와 이별이 되는 거 이거는 허용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 엄청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바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 확실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다툼, 싸움 거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싸움이 이별로까지 가는 거를 별로 선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배욕이 강한 이성적인 성향 이거는 나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약간의 나르의 성향은 또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에서 남자는 남자 그리고 여자는 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의 나르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르 성향이 상대방이 약간 따라줬을 때 더 강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막 어그러졌을 때 자존심 부릴 때 더 강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불안감의 지수가 어느 정도 크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세 가지 진심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저지먼트 카드. 이거는 이 관계의 어떤 명확한 지점을 이 사람은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 완전히 끝내든 아니면 완전히 종결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명확했으면 좋겠다. 근데 옐로우 카드가 나오죠? 이걸로 봐서는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 어떤 흐름 속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지먼트 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봤던 적이 있다라고 하거나 안 좋게 바라보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훌훌 털어내고 그런 마음을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재회라든가 화해라든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을 원하고 있고요. 그 마음속의 어떤 진심 안에는 이 관계가 완벽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정의를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첫 번째 진심으로 가장 크게 내재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진심은 뭔지 한번 볼게요. 운명론자네요. 사실 운명의 흐름 안에서 가까운 시기 안에 우리의 관계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가 원활한 어떤 지점을 찾아서 서로에 대한 균형감을 잘 맞아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약간 찰떡같이 홍영 같은 인연이라고 나는 믿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운명의 존재를 어느 정도 믿고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찰떡 같은 인연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자, 여기 보면 라이트 그린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믿는 경향성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좀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이 사람만의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나는 운명이니까 나는 이렇게 흘러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이 사람만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운명론자 같은 생각은 하지만 이 관계가 명확하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진심 한번 볼게요. 퀸 오브 코인. 오, 이 사람은 세 번째 진심에 여러분들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건부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성애라든가 배려심이라든가 부성애라든가 뭔가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굉장히 많이 나에게 보여줘서 결혼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엄청나게 약간 좋아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에 어떤 만족감을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 있어요. 근데 그게 될까? 이런 생각. 이거 딥 옐로우는 집착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춰보고 싶어하는 이 사람만의 어떤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끼워 맞추고 싶어해. 자기만의 어떤 기준치, 자기만의 어떤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해서 자기에 대해서 막 매달렸으면 좋겠고, 전적으로 막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런 지배욕, 집착, 이런 게 이 사람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어요. 내가 너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가 나에게 잘해줘서, 네가 나에 대한 어떤 배려심을 보여줘서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어떤 만족감 있는 관계로 가고 싶어라는 그런 집착! 이 카드가 만약에 이 레인보우 카드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레드 카드가 나왔다거나 약간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한 번만 봐줘. 우리의 관계 되게 막 서로 간에 약간 감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치지만 안타깝게도 딥 옐로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행복감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집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세 번째 진심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명론자 같은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회복하고 더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사람만의 어떤 기대치와 이 사람만의 욕심과 이 사람만의 욕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좀 잘해주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말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싶어 라는 것보다는 네가 나를 더 좋아해서 나에게 더 잘해줘봐 이런 느낌이 더 강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언니로서, 누나로서 이런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남몰래 남들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바라는 게 뭐가 있냐. 여봐 여기서도 데블카드 나오잖아요. 데블카드는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 나의 바운더리에서 떠나가지 마. 나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우지 마. 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돼. 나의 지배력 안에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악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막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다루고 싶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바운더리 안에 넣고 싶어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엄청 커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바라고 있는 이 관계의 모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이 관계의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답이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전에 느꼈던 어떤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이 개선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스스로가 극복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에게 약간 코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예스 플러스 느낌표 나오네요. 이걸로 봐서는 수호천사님은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대요. 이 관계 안에서 뭐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어떤 지배가 되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행복감을 느껴. 지나치게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좀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만의 주체적인 생각이라든가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은 이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 관계가 맞다 안 맞다가 약간 결론이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호천사님은 예스 플러스 느낌표 거기다가 예스 나오는 거 보면 그래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응원할 거야. 그래 나는 뭐 내 의견은 오늘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턴은 하지 마. 바꾸지는 마. 그냥 계속 가. 멈추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수호천사님은 개별의 의견을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쪽으로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